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보면 대북주가 좀 아침에 날뛰었죠. 왜냐면 뭐 이것 때문에 남북 철도 연결 공동조사 면제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게 뉴스가 어이가 없는 게 사실 대북주들이 저번 주에 약간 차트상으로는 다 고점이었어요. 근데 고점이었는데 이게 주말에 이런 뉴스가 나와버리니까 이게 뉴스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더 가긴 갔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투수가 공을 한 9회까지 던졌는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한 연장이 갑자기 걸려갖고 한 2회 3회 더 던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뭐 부산 산업이든지 대아티아이나 이렇게 금요일날 고점을 쳤는데 이렇게 한 번 더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었죠. 그 말은즉슨 연장 던진 휴유증으로 인해서 조금만 쉬면 될 거를 이번에 좀 많이 쉴 것 같다. 그런 느낌? 사람들 투심이 다 비슷해서 대북주가 이제 초창기처럼 끝도 없이 오르는 게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오르면 팔고 어느 정도 오르고 팔고 하는데 그 어느 정도 올라서 판 게 금요일이었는데 이상한 뉴스가 나와서 한 번 더 팔 기회를 줬다. 이제 후유증이 좀 있겠죠. 그리고 오늘 뭐 관심 가던 종목 중에 뭐 TA홀딩스 요런 게 있는데 유가 관련 주로 엮인 것 같죠. 약간 항공주들은 올랐는데 이제 그 TA항공은 좀 올랐어요. TA항공은 한 달 동안 올랐고 뭐 대한항공도 올랐고 아시아나도 올랐고. 그런데 유가를 보면 이 유가가 문제인데 완전 떡락했죠. 75에서 50까지. 유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이 유가를 사실 차트로 하는 거 자체가 좀 약간 오만한 거고 맞출 수가 없죠. 얘는 뭐 이렇게 끝나고 보면 어떻게 돼? 이 커다란 이 추세를 깼으니까 뭐 한 60선까지는 빠진다. 그 이후에는 뭐 밑에 50 라인까지 빠진다. 이러는데 이런 게 사실 다 의미가 없는 게 길게 보면 옛날에도 그랬어요. 나 50선 깨질 때 진짜 50, 왜냐면 유가가 예전에 한 100선에서 몇 년을 놀았거든요. 그리고 100선에서 50선을 깨질 때 보통 대부분 대형주든지 지수든지 한 절반 깨지면 반등이 와요. 그리고 실제 100달러에서 50달러 깨지고 반등이 왔었고 이제는 다시 쌍바닥 찍고 상승할 것이자. 근데 여기서 마탱이 갔죠. 이때부터는 바닥이 없는 거. 40이면 40이 이제 마지막이라 했는데 30 되고 나중에 25까지 됐죠. 25까지 됐을 때는 진짜 사람들이 거의 예측을 포기한 상태. 그리고 이제 뭐 바닥이 없다 싶으니까 올랐고, 그 오르면서도 이거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셰일가스가 큰 게 있었는데, 셰일가스 같은 경우에 50선이 뭐 셰일캡이라 그랬죠. 맨 초창기에는. 근데 뭐 막상 50달러 돼도 셰일캡 안 걸리고, 셰일캡 걸릴 때 되니까 사실 뭐 그 실제 채굴 장비랑 금액 계산하면 70달러다 이 소리 하고 60달러다 이 소리 하고 나라별로 미국이랑 다른 나라랑 다르다 이런 소리 하고 그리고 또 75까지 오르고.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대부분은 가장 크게 관련이 있던 거는 그 사우디 감산이었어요. 사실 사우디가 증산을 하면 가격 떨어지고 사우디가 감산하면 올라가고. 근데 이게 웃긴 게 오펙에서 감산 회의를 해요. 막 이번에 올해는 얼마 정도 감산하자. 근데 얘들이 문제는 안 지키고 사우디만 지켰다. 언제는 또 사우디는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그 회의를 하는 게 소용이 없어. 그리고 뭐 증산을 했어도 또 미국이 압박하면 또 감산하고. 그러니까 세상 피곤한 거예요 진짜. 이건 틱틱이는 가능해도 뭐 일봉이나 어느 정도 추세로 오일을 맞추겠다는 거는, 그걸 맞춘다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계좌에 몇 천억 있어야 돼요. 그냥 얘는 얼마든지 베팅할 수 있는 거니까 몇 번은 맞추겠지. 거의 맞출 수가 없다. 그래서 TA항공, TA홀딩스 같은 유가 관련주도 하지 않는다. 왜냐, 못 맞추니까. 결론 요 말 하려고 그랬어요. 유가 관련주는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무슨 S오일이든 항공주든 언제 바뀔지 모르고 그거를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다. 사다리 타는 거죠 거의. 종목 좀 보면 물린 것들 좀 볼게요.
AD테크는 아주 다행인 케이스예요. 지금 안 빠져나갔죠. 물량도 안 빠져나가고 거래도 다시 줄었고 대주주 악재 때문에 좀 빠졌는데 대신 약간 투심이 너무 많이 죽어버렸다. 그래서 원래는 어느 정도 봤냐면 좀 크게 길게 16,000원 정도 봤었는데 이제는 그냥 적당히 다시 전고 오면 도망가야겠다. 왜냐 투심이 좀 줄었으니까 여기라도 가주면 좋겠죠. 그리고 유한양행에 물리신 분들이 좀 있는데 내가 사라고 했을 때는 여기라서 본전 가격인데 따라가서 물렸죠. 근데 얘는 좀 안 좋은 게 있어요. 내가 봤더니 대차가 너무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 대차 잔고 는 게 어느 정도냐면 지금 75만 이 정도 늘었는데 이 대차를 친 거는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대차를 빌린 거거든요. 근데 이 대차 늘어난 게 그 첫날 엄청나게 공매도 후렸을 때 그때만큼 지금 대차를 해놓고 구경하고 있어요. 이거 어쩌려고. 약간 지금 불안 요소가 있죠. 길게 보면 이 대차는 12월 달엔 다 상환해야 되니까 한 달 아니면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일단 단기로는 엄청 지금 좀 불안한 상태, 이 대차 잔고 때문에. 그래도 뭐 바이오주 좀 들고 많이 먹고 싶은 사람은 그냥 들고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호텔신라는 사실상 음봉. 오늘 지수가 아주 좋았는데 뭐 아마 그런 것 때문 같아요. G20 회의가 이번 주에 있는데, 이번 주 말쯤에 있는데 웬만하면 좋겠죠. 그 피터 머식인가 걔 악성 발언하던 애들 회의에 참석도 안 시키겠다 그러고, 웬만하면 중국 관련해서 지금 좋든 안 좋든 일단 기대감으로 오를 거예요. 특히 중국 때문에 빠졌던 관련주들. 그런데 사실 호텔신라는 그거랑 중국 관련주지만 그 주력 중국 관련주가 아니고 얘는 그냥 관광객 많이 오면 오른 거고 아니면 안 오른 거라서 무역 분쟁이랑은 관련이 좀 약하다. 그리고 오늘 사실상의 음봉이었다. 왜냐 다른 주식들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지수 대비해서 약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좀 더 샀어요. 얘만큼 좀 돈을 많이 베팅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호텔신라랑 비슷하다고 저번 주에 했던 게 네이버였죠. 이게 저번 주 방송 보면 알겠지만 쌍바닥 대에서 얘기했는데 쌍바닥 찍고 기간 수급이 들어와서 신뢰도가 강하다. 근데 약간 좀 오버해서 올랐어요. 네이버가 8.7%씩 움직이는 종목이 아닌데 얘는 약간 오버해서 올랐어요. 얘는 만약에 들고 있으면 내일 팔아야 된다. 그런 느낌. 왜냐 단기 상승 때문에. 중기로는 여전히 좋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네이버도 신세계 이런 느낌이죠. 한 번씩 양봉을 주면 왜 이렇게 양봉이 작아 보이지? 이게 밑에 다 없으면 양봉 커 보이죠?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하면 좀 커 보이는데 얘는 안 쉬었네. 이렇게 한 번씩 또 쉰다. 얘는 안 빠졌지만 빠질 수가 있으니까 똑같아요. 얘도 쌍바닥 찍고 양봉 주고 쉬고 양봉 주고 쉬고 양봉 주고 쉬고. 하지만 추세는 상방이다. 네이버도 똑같이 본다. 다시 한번 볼게요. 네이버 13만 14만까진 가지 않겠나. 아주 간단하게 봐서 얘가 정말 오른 이유가 낙폭과대요. 정말 이게 분할하기 전 가격으로 치면 지금 60만원인데 싸죠. 그리고 오늘 노바텍이 약간 눈에 보여서 이거 예전에 한번 했던 건데 얘가 분봉으로 한번 볼까요? 60 분봉으로 보면 딱 여기를 지켜줬죠. 딱 이 라인을 지키고 올라갔기 때문에 좋았는데 사실 옵티팜을 이것 때문에 한 거였는데 옵티팜은 이렇게 안 갔어요. 여기 보면 옵티팜도 여기 이 라인 요 라인을 기대하고 여기서 사라고 그랬는데 안 갔죠. 안 가고 오히려 이 라인을 다시 맞고 떨어지고 있죠. 오히려 안 좋아졌어. 얘는 일봉 차트로 보면 아직도 비슷해 보이는데 실제로 안 좋다. 지금
떨어지고 맞고 다시 떨어지고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보는 쪽이에요 저는 오히려. 그리고 EM텍 물린 거 얘는 약간 잡주에다가 원래 재료가 이미 릴담에 모두가 알고 몇 달 전부터 알고 있던 걸로 쓸데없이 갔다가 쪽 뺐는데 얘는 간단하게 물린 사람은 얘는 이런 건 사실 고가 노리는 비중을 많이 하면 안 되긴 한데 얘는 요 라인 밑에서 내일 음봉으로 마감할 시에는 그냥 손절을 해야 된다. 위로 올라갔을 때는 더 본다.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그 주중에는 그냥 종목 얘기로 좀 공수가 안 들게 하고 주말에나 뭔가 주제를 하나씩 잡아서 얘기하겠어요. 오늘 또 말이 좀 많았네.